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신안개무령설 제34대 저항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오늘 풍수만설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뜻이고요. 지난번 주제는 이거였었죠. 먹거리 원조.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먹거리 원조를 제가 지난번 강의를 다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만물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그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 만물을 활용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게 제 연구고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큰 우주 속에 인간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소우주다. 우리 인간을 보면 우주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지금 세상은 재생 명리가 되다 보니까 돈이었죠. 근데 돈은 어디서 발생되는가? 돈은 어디서 발원되는가? 바로 이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에서 돈이 결정된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명당 아시잖아요. 명당을 활용한 만큼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당을 활용하지 못하면 부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재생명리는 창조경제는 풍수지리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자연활용법에는 자연 속에는 인간의 그 인간사, 세상사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자연활용법은 인간 기초학문이다.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헌장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적어본 것을 제가 지난번에 낭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 먹거리는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연에 있었으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이 한시라도 접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먹거리가 우리 바로 곁에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 밝혀낸 것이 아까 인류 최초 최대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후까지. 그런데 이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밝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또 연구해 보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의 중심축이고 대한민국 자연의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수국이면서 또 기가 좋고 우리 산의 70% 아닙니까? 그 산에는 정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가 다른 나라보다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좋은 훌륭한 두뇌를 많이 타고나고 그 다음에 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역시 자연이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를 밝혀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의 덕이었다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석가모니 공자가 예언한 것을 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500년 전에 경합유록이라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서가 그렇게 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경합유록 예언서는 바로 남사고 선생이 전해줬는데요. 남사고 선생은 제 박민찬의 직계 스승이라는 거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제 책에 도선국사부터 나홍선사 무학다 쭉 이렇게 스승들에 의해서 전해내려는데 500년 전에 조선 중기죠. 남사고 선생도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다 밝혀내게 됐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왜냐 이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 연구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천상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오만해 보일 수 있고 또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이 학문에 대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연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강의는 이것으로 끝을 냈고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업주 조부가 되시는 이병철 회장 묘지는 한계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995년도 4월 달에 이병철 회장의 묘지를 가보니까 20년이면 자손이 서서히 망한다라고 제 책에 썼습니다. 분명히 20년이라고 제가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자 권력 3대 못 간다고 했듯이 이게 딱 들어맞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2007년도 11월 달이 이병철 회장 몇 쓴지 꼭 20년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달부터 그 법무팀장이었던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리를 이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터쳐서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아주 삼성 창설 이래 가장 위기가 닥쳤던 시기 아니었나. 어쨌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웬일인지 말입니다. 그 삼성이 그 안 좋으려고 보니까 2004년도에 그 삼성 사옥을 서초동에다가 짓는다고 강남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때 웬일입니까? 이게 저 흉터, 망하는 터에다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사옥을. 그래서, 야, 이게 어쩌면 이렇게 들어맞는가. 20년 만에 또 이전을 한 거죠. 2008년부터 이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9년까지. 그러니까 망하려니까 왜 망하는 터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명당, 조부가 했던 그 명당 그 터를, 사옥을, 부영그룹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6천억에 팔았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게 돈이 없어서 팔았겠어요? 그건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요. 아니, 6천억이 뭐가 그렇게 적어서, 조부가 거기서, 창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했는데, 왜 그 자리를 파느냐 이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사실을 오늘 2017년 7월 17일자로 여기 보시죠. 주간한국, 네, 주간한국 밑에 보이시나요? 자, 이쪽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한국의 오늘 날짜입니다. 도선풍수로 본 삼성그룹 일가의 운명. 또 이제 보시죠. 창업주 묘한계 강남 본사 흉터 악영양 해가지고 풍수와 재벌 삼성그룹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로우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처음부터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풍수가로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실을 밝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업주 묘한계 강남 본사 흉터 악영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를 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장면이 연일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다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마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이끌고 가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니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래전 풍수지리학으로 삼성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한 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장의 묘지는 남양으로 양지 바른 곳에다 산세가 아담하고 평안한 느낌을 준다.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과도 조화를 이루어 명당의 묘지를 모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도선 풍수가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왜 안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묘지의 혈이 정혈이 아니다. 정혈은 50m 위에 있다. 정혈이 아니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해장 묘 쓴 지 20년쯤 되면 자손이 서서히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다. 제 책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에 실려 있습니다. 둘째, 주작이 문제인데 좌양이 임좌 사양, 북쪽에서 남양 쪽입니다. 사양으로 삼남이 더 큰 발전을 하고 주도권을 갖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자손들도 우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좌양을 건좌 손양,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하고 정예를 모셔야 한다. 셋째, 1995년 당시 좌청룡 묘지 왼쪽입니다. 좌청룡의 칼로 찌르는 듯한 산맥이 묘지로 향하는 비검살이 있었다. 이런 것에 묘지를 쓰면 자손이 큰 변을 당할 수 있다. 지금은 에버랜드 추가 개발로 비검살이 없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행이다. 넷째, 묘지 기운이 다 되면 현무의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주변의 협조, 도움이 없어 무너지는 형상이 생긴다. 다섯째, 온혈, 정혈이 아니므로 20년쯤 되면 스펠이 되어 유골이 시커멓게 된다. 그 유골은 흉기를 발산하여 자손들에게 통관령으로 자손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5가지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제 간평이었고요. 95년도 간평입니다.